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역학 9단계부터 12단계까지 배우면서 F는 MA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그것과 함께 F는 MA를 푸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잘 적용시키는가 방향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했지요. 지금까지 했었던 것은 주로 운동이 1차원 상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어요. 즉 직선상의 운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2차원 상의 운동으로 확대되어진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입니다. 일정한 외력이 작용한 상태에서 2차원 상의 운동은 포물선 운동이거든요. 초기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포물선이 되기도 하고 온전한 포물선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일정한 외력이 작용을 했을 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2차원으로 F는 MA를 확대해서 풀 것인데 어떻게 푸는가, 그것을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학 9단계와 12단계를 써머리 하는 역할도 해요. 먼저 2D 2차원 상에서 포물선 운동을 고려해 봅시다. 2차원 상에서 포물선 운동을 고려를 하긴 하되 지금 현재는 중력장에서 고려할 거예요. 즉 지구 표면 근처에서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일정한 그러한 공간에서 2차원 문제를 풀이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2차원 문제로서 가장 좋은 문제가 대포를 쐈을 때 대포가 어떠한 궤도를 이루면서 이동하겠는가, 그 문제거든요. 자, 이쪽에 대포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 바퀴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뻘짝 나온 것이 포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포를 쏘면은 얘가 포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폭발력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포신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서는 포탄에 작용하는 외력이 중력밖에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고로 첫 번째,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부터 받는 외력은 중력뿐이다. 예타의 외력은 무시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때 포탄이 포신을 떠날 적에 초속도를 V0 벡터라고 보겠습니다. 그 V0 벡터가 지면과는 세타의 각도를 이룬다고 보겠습니다. 이 포탄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은 F는 MA를 사용을 해서 시간 t에 대한 위치 좌표를 알아봐야 되지요. 운동 방정식 mdt분의 dv는 F. 이때 외력 F는 중력만 고려하자. 이 중력은 mg 벡터죠. 이때 이 중력을 중력 가속도를 기하학적 표현으로 해서 mg의 g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때 이 g캡의 방향은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 Y축으로 잡는 좌표계를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 G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어지겠습니까? 마이너스 Y 방향이 되어지겠죠. 고로 마이너스 mg의 Y캡이 포탄에 작용하는 실제 외력으로 작용을 하겠다. 실제 외력을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물체의 속도와 위치지요.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하게끔 해주는 공식이 F는 MA이다. 고로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 놓고 이것 대신에 마이너스 mg의 Y캡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m 약분시켜 버리면은 dt분의 dv 벡터는 마이너스 g의 Y캡 이렇게 남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원을 다룰 거야. 왜냐면은 여기서부터서는 운동이 일직선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x, y라는 평면상에서 물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차원으로 놓고 거기에서 z좌표를 제로로 놔가지고 2차원으로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V벡터는 Vx의 X캡 플러스 Vy의 Y캡 플러스 Vz의 Z캡 이렇게 나지죠. dt분의 dv벡터에서 이 v벡터가 이렇게 나진다 그 말이야. 고로 이 v벡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dt분의 d 해놓고 v벡터 그대로 적어놓고 마이너스 g의 y캡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각 성분별로 적어주겠습니다. 각 성분별로 적어준다면은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 따로따로 적어준다 그 말이야. 좌변의 X축 성분은 dt분의 dvx가 되어지죠. 그런데 우변은 X축 성분이 없기 때문에 dt분의 dvx는 제로, 이러한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Y방향 성분은 좌변은 dt분의 dvy, 우변은 마이너스 g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z방향 성분은 좌변은 dt분의 dvz, 그리고 우변은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1식, 2식, 3식을 풀어가지고 위치좌표 XYZ와 속도 벡터 VX, VY, VZ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속도 벡터부터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1식으로부터 양쪽을 DT로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dvx는 0dt 그렇게 되어지죠. 양쪽을 똑같이 정적분 해줘야 되어지죠. t가 0일 때 vx는 v0x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t가 t일 때 vx를 v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의 좌변은 vx-v0x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은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vx는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 v0x가 되어진다. 초기에 속도를 v0 벡터로 쏴줬다고 했어. 그런데 이 v0 벡터는 지면과 세타의 각도를 이룬다고 했어. 그렇다면은 이 v0 벡터의 x 성분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v0 벡터의 x 성분인 v0x는 v0 벡터 닷 x 캡 이렇게 하면 되어지죠. 이것은 이것 크기 곱하기 이것 크기 곱하기 이것과 이것의 사이각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이럴 적에 x캡은 크기가 1, 그리고 v0 벡터의 크기를 v0로 놓겠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서 v0 벡터로 쏴줬다고 했잖아요. 이 v0 벡터의 크기를 v0로 놓겠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죠. 즉 v0 벡터는 v0의 방향은 v0 벡터의 방향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어지죠. 기하학적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v0라는 숫자 자체가 v0 벡터의 크기가 되어지죠. 고로 v0x라는 이 숫자는 v0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vx 즉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가 되어져 가지고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시간 t에 의존해야 하네. 안 하잖아요. 계속 상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풀 수도 있어. 즉 이 식을 풀음에 있어서 vx를 시간 t로 미분했더니 제로가 되어졌다. 이 말은 vx가 시간 t에 대해서 일정해야 되죠. 즉 vx가 상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nother method, 다른 방법으로 구한다면은 vx는 콘스탄트, 상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시간 t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간 t가 0일 때의 x축 방향 속도 성분은 v0x가 되어지고 이 v0x를 이 표현으로 나타내주면은 v0x는 v0 코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 수식 dt분의 dvz는 제로. 이 식을 풀 적에도 vz가 t로 미분했더니 제로가 되어졌다. 이 말은 뭐야? vz가 상수라는 얘기죠. 즉 말해서 vz가 시간 t에 대해서 일정하다. 고로 vz는 맨 처음의 z방향 성분인 v0z와 같다. 그런데 v0z는 얼마이냐? 바로 제로야. 왜 제로가 되는가? 그거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야. 그러면은 z축은 오른손 좌표에 의하여 칠판에서 나온 방향이 되어지죠. 고로 z축 방향하고 v0라는 초속도 벡터 방향은 서로 각도가 90도가 되어지죠. 고로 v0z는 v0 벡터 닷 z캡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v0 크기, z캡의 크기 코사인 몇 도? 90도니까 z축 방향의 초속도 성분은 제로이다 그 말이야. 고로 vz는 제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두 번째 식에서도 역시 dt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수식을 정리하게 되어지면은 dvy는 마이너스 g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양쪽을 똑같이 정적분하겠다. t는 이퀄 0일 때 vy를 v0y라고 놓을 것이고 t는 이퀄 t일 적에 vy를 vy라고 놓겠다. 그러면은 좌변을 정적분하게 되어지면 vy 마이너스 v0y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은 마이너스 g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vy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vy는 v0y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v0y는 얼마일까? 초속도가 v0 벡터로 x축과 세타의 각도로 쏴줬다고 했기 때문에 v0y는 v0 sin 세타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v0 sin 세타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구해야 되겠지요. 먼저 위치의 x좌표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vx가 v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해서 위치좌표 x를 구해야 되겠지요. 즉 말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vx라는 것은 dt분의 dx인데 이때 vx가 v0 코사인 세타 v0 코사인 세타 이 식으로부터 dx는 v0 코사인 세타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도 양쪽을 똑같이 적분을 해줘 봅시다. 똑같이 적분해 주면은 t는 이퀄 0일 때 위치의 x좌표를 x0라고 하겠습니다. t는 이퀄 t일 때 위치 x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x는 x0 플러스 v0 코사인 세타 t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위치 x를 구해 놓은 거예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x0가 0이기 때문에 x는 곧바로 v0 코사인 세타 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왜 우리가 예측 가능하느냐? x축 방향으로는 관성 운동이죠. 왜? x축 방향은 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좌표가 0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은 나중좌표가 거리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좌표 x, 즉 거리는 v0 코사인 세타 t. 그런데 v0 코사인 세타가 초기 속도이기 때문에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t이기 때문에 거속시 말 되죠. 그 다음 제일 문제가 여기에서는 y좌표가 제일 문제가 되어지겠죠. 왜? y좌표는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위치를 구하려면은 vy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vy가 dt분의 dy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dt분의 dy 적대 양변에다가 dt를 곱해주면은 좌변은 dy만 남을 것이고 우변은 이거 곱하기 dt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양변을 정적분 해줘 가지고 위치 y좌표를 정확하게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위치 y좌표를 구한다 이렇게. 그러면 t는 이퀄 0일 때 위치 y좌표를 y0라고 놓자. 근데 y0는 이러한 좌표에서는 0가 되어지죠. 초기 위치가 원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t는 이퀄 t일 때 위치 y를 y라고 놓자. 그러면은 좌변을 정적분해서 y0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은 y는 y0 플러스 이것을 적분해주면은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위치좌표 y도 구해냈지요. 그러면은 위치좌표 z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수식 vz는 0잖아요. vz가 0다 요 말은 dt분의 dz가 0라는 얘기죠. 고로 양변에다가 dt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해보면은 z좌표는 계속 0가 나오겠지요. 이 네 번째 식에서 즉 말해서 4식에서 t를 구해가지고 이 t를 5식에다 넣어주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는 vy의 제곱 마이너스 v0y의 제곱은 2 곱하기 마이너스 g y 마이너스 y0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에 외웠던 공식과 똑같죠. 여기서는 왜 마이너스 g가 들어갑니까? 가속도 A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 Y-Y0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옛날 등가속 운동할 때 배웠던 개념을 약간 확장해 보겠습니다. 물체가
등가속도 벡터가 A 벡터로 주어졌을 적에 속도 벡터와 위치 벡터 R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 말이야. 여기서 등가속도 벡터 A 했을 적에 이 말 뜻 자체는 물체가 일정한 외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물체가 일정한 외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등가속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가속도 A는 지금 현재 1차원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제한이 없어. 우리가 연직 방향 운동 같은 것을 논의할 적에는 1차원 운동으로 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가속도로 운동한다라고 했을 적에 이 A 벡터는 연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A 벡터가 어떻게 되어진 상황이냐면은 AX의 X캡 플러스 AY의 Y캡 플러스 AZ의 Z캡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속도 벡터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AX, AY, AZ 이것들이 상수라면은 이 전체 가속도 벡터 A 벡터는 일정한 가속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가속도 벡터가 일정하다 그 말은 가속도 벡터가 딱 하나의 성분으로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 좌표계를 잘 잡으면은 가속도가 딱 하나의 성분만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중력장 하에서는 가속도가 아래쪽으로만 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축을 잡을 적에 지표면과 수직한 방향을 Y축으로 잡아 놓으면은 중력 가속도 G 벡터는 Y 성분 딱 하나만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을 적에 물체가 등가속도 A로 운동하고 있을 적에 속도 벡터와 위치 벡터를 구하려고 한다. 구해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봅시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dt분의 dv 벡터는 A 벡터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수식으로부터 양변에 dt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양쪽을 똑같이 정적분 해줘 보겠다. 똑같이 정적분 해줘 보겠어. 그러면은 t는 이퀄 0일 때 속도 v 벡터를 v0 벡터로 둘 거야. 그리고 t는 이퀄 t일 때 속도 v 벡터를 v 벡터로 둘 거야. 그러면은 좌변은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은 2를 v 벡터로 적분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남는 것은 뭐예요? v 벡터죠. v 벡터를 v0 벡터부터 v 벡터까지 정적분을 해주면은 좌변은 v 벡터 마이너스 v0 벡터 그것만 남고 우변은 a 벡터가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a 벡터 t 이렇게 되어지죠. 벡터 미적분에 대한 것은 본 화면의 우측 상단에 나타나 있는 벡터 해석각 15단계를 참조하세요. V라는 벡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벡터를 각각의 성분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X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좌측은 V 벡터의 X 성분은 VX이고 이코르 V0 벡터의 X 성분은 V0X이고 가속도 A 벡터의 X 성분은 AX가 되어지죠. T는 벡터가 아닌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대로 T 이렇게 적어주면 되어지는 거죠. Y 성분도 유사하게 이렇게 적어주고 Z 성분도 유사하게 이렇게 되어지죠. 이제 위치 좌표 R을 구해야 되겠지요. 이때 여러분들 R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요? X의 X캡 플러스 Y의 Y캡 플러스 Z의 Z캡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고로 이 속도 V 벡터가 dt분의 dr이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dt를 곱해주면은 좌변은 dr만 남고 우변은 이거 곱하기 dt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양쪽을 똑같이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적분해주고 이쪽도 적분해주겠다. 그러면 t는 이퀄 0일 때에 위치 벡터를 r0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t는 이퀄 t일 때 위치 벡터를 r 벡터라고 했을 적에 좌변을 정적분하게 되어지면은 r 벡터 마이너스 r0 벡터인데 r0 벡터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은 자 r 벡터는 r0 벡터 플러스 얘를 적분해주면은 v0는 초기 속도니까 일정하죠. 고로 v0 벡터 t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a 벡터 t 이것은 t로 적분해주면은 2분의 1 a 벡터 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 위치 벡터도 최종적으로 X성분, Y성분, Z성분을 따로따로 적어주면 더 보기가 좋다. 그러면은 위치 벡터 R 벡터의 X성분은 X죠. 즉
위치 벡터 R X 성분은 X다 그 말이야. 고로 X는 R0 X 성분은 X0 플러스 V0 벡터의 X 성분은 V0 X 그리고 T는 그대로 적어주고 2분의 1 A 벡터의 X 성분은 AX 그리고 T제곱은 T제곱 그대로 적어주고 유사하게 Y 성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Z 성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if 만약에 여기에서 A 벡터라는 것이 A의 Y 캡 이렇게 적어졌다라고 하자. 즉 말해서 일정한 외력을 받고 있으면은 일정한 가속도인 등가속도가 발생되어지는데 등가속도 방향이 Y축과 평행하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플러스 Y가 될지 마이너스 Y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즉 등가속도 벡터가 Y축과 평행해가지고 A의 Y캡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자. 이때 만약에 A라는 것이 0보다 크다면은 가속도 벡터는 플러스 Y 방향을 향할 것이고 A가 0보다 작다면은 가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Y 방향을 향하겠지요. 이러한 경우에 A 벡터는 일반적으로 AX의 X캡 플러스 AY의 Y캡 플러스 AZ의 Z캡인데 이 가속도 벡터가 A의 Y캡 이것만 남아있다면은 AX0 또 AZ0 오직 AY만 A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AX가 0라는 것으로부터 DT분의 D VX는 0 그 말이 되어지죠. 고로 VX는 상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초기의 V0X와 같아야 되고 이 식으로 붙어서도 VZ는 상수가 되어져야 되죠. 고로 VZ는 초기의 V0Z와 같겠다. 그러면 또 이 식을 우리가 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금 이것은 암산으로 우리가 풀었고 이거 푸는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AY라는 것은 뭐예요? DT분의 DVY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은 우변 A이기 때문에 양쪽에다 DT를 곱해가지고 똑같이 정적분 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VY는 V0Y 플러스 A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VX, VZ, VY를 구했기 때문에 X, Y, Z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 금방 구할 수가 있죠. 즉 X는 X0 플러스 V0 XT 또 Z는 Z0 플러스 V0 Z의 T 또 Y는 Y0 플러스 V0 Y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어떤 경우에 가속도 A 벡터가 A의 Y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더라 그 말이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1차원상 운동을 다룰 적에만 위치와 속도를 구한 것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3차원 운동상에서는 속도와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속도의 개별 성분은 이렇게 되어지고 위치의 개별 성분도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 실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실내 문제 푸는 법은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첫 번째 질문 Q1 최고점 높이 도달 시각 및 최고점 도달 높이를 구해보시오.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어. 자, 대포를 X축과 세타 각도를 이루면서 초기 속도 V0로 딱 쏘았어. 딱 쏘는 그 순간을 T는 이퀄로 0로 잡으면은 T는 0초 이후부터서는 외력이 중력만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설명한 것들을 그대로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로 최고점 높이 도달 시각을 구한다. 자, 포탄이 이렇게 가서 이쪽이 최고점 높이가 되어지겠죠. 이 최고점 높이까지 오는데 도달 시각을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철저히 염두를 해야 돼. 최고점 도달 시간은 그 촉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제로야. 다시 한번 지금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 말은 이 최고점에서는 물체가 눈꽃만큼도 위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만 가? 옆으로만 간다 그 말이에요. 최고점에서는. 최고점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미 거기는 최고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최고점을 구한다 그 말은
이쪽 수직한 방향으로 속도 방향 성분이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이렇게 이동해야지 관성의 법칙으로. 고로 수직 방향 속도가 아까 여기서 했죠. Vy는 V0y-gt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즉 말해서 여기에서 Vy는 V0y-gt 이렇게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y는 V0y-gt 그렇게 된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각 t를 th로 표현했어요. th가 뭐야?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고로 Y축 방향 이 속도 성분이 최고점에서 제로가 돼야 된다. 이 식을 풀면은 th는 g분의 V0y인데 V0y가 뭐예요? V0 sin 세타. 그렇기 때문에 V0y 대신에 V0 sin 세타를 집어넣었다 그 말이야. th가. 그 다음에 최고점 도달 높이 그것은 y좌표를 구한다는 것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얘가 이렇게 갔을 적에 바로 이쪽 지점은 y좌표가 뭐예요? 최고점 도달 높이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y좌표를 구하긴 구하는데 가장 높은 ymax를 구하도록 하겠다. 고로 y좌표가 y0 플러스 v0 yth 마이너스 2분의 1 gth의 제곱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th는 뭐예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런데 y0는 뭐예요? 0이죠. 왜? 초기 위치가 원점이잖아요. 원점은 x, y, z가 다 제로죠. 고로 y0는 제로. 그 다음에 v0y는 v0 sin 세타. 그리고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g분의 v0 sin 세타. 방금 여기서 구했지요. 마이너스 2분의 1 g 적어주고 th 제곱, 즉 이것을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2g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달리 적어주면 또 뭐하고 같느냐? 이것은 2g분의 v0y의 제곱 이것하고 같지요. 즉 말해서 연직 방향 운동에서 최고점 높이가 2g분의 v0y 제곱 그렇게 되어졌죠. 그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만 V0y가 여기서는 V0 sin 세타이기 때문에 V0y 대신에 V0 sin 세타를 대비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출발 전부터 낙하 지점까지 수평거리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여쭤봤죠. 자, 여기서 대포를 쐈어. 포탄이 이렇게 가서 결국은 지면에 떨어지겠죠. 얘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지점까지 거리 r을 구해보라 그 말이야. 이것을 거리 r이라고 할게요. 떨어진 그 지점은 x좌표를 거리 r이라고 했을 적에 x좌표 초기 위치가 원점인 제로이기 때문에 나중 위치인 라디 r 자체가 수평 도달 거리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지면으로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려면은 지면에 떨어질 때의 시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지면에 떨어졌다 그 말은 위치좌표 y가 제로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좌표 y가 제로가 되어지는 그때가 지면에 떨어지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위치좌표 y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위치좌표 y는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졌죠. 아까 보십시오. 여기서 y좌표가 y0 플러스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y0는 제로, v0 y는 v0 sin, 고로 v0 sin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시간 t를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면은 지면, 즉 그라운드에 떨어질 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t에다가 첨자를 라지 g자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t 라지 g는 지면에 떨어질 때의 시간을 나타내는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죠. 고로 이 수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tg 해놓고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무엇이 돼야 돼? 제로가 되어져야 땅에 떨어지게 된 조건을 나타내고 있지요. 고로 tg는 제로 또는 이것이 제로라는 조건으로부터 tg는 g분의 2v0 sin 세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tg는 제로 이것은 무엇일까?
tg라는 것이 y좌표가 제로일 때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딱 쏴줄 적에는 어때? 바로 이 원점에 있었기 때문에 지면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좌표가 제로가 되는 그 순간은 t는 이퀄로 제로가 되어질 때의 그 시간하고, 또 얘가 쭉 가가지고 땅에 딱 떨어질 때의 그 시간이죠. 그 땅에 딱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은 G분의 2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TH의 2배라고 했잖아요. 즉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을 TH라고 했잖아요. 그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그 시간의 2배가 걸려야 얘가 땅에 딱 떨어지더라 그 말이야. 고로 TH는 이것인데 TG 값은 TH의 2배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해라고 했죠. 땅에 딱 떨어졌을 때의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지점까지의 수평 거리 라지 R은 X축 방향의 속도 곱하기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렇게 하면 되어지죠. 왜 그래? X축 방향으로는 외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외우고 있었던 거속식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거속식 그 공식은 등속 운동일 때만 적용이 되어져. 다시 한번, 거속식 공식은 등속 운동일 때만 적용이 되어진다. 고로 수평 도달 거리 R은 X축 방향으로는 관성 운동,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X축 방향의 속도 곱하기 시간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Vx는 V0x와 같다겠죠. 초기 속도와 같다. 그리고 Tg, 그리고 V0x는 V0 코사인 세타이고 Tg는 방금 여기서 구했다시피 이것을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인 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초속도 V0 벡터를 지면으로부터 얼마만큼 각도지게 해야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되며 이때 최대 수평 거리는 얼마가 되어지겠는가? 조금 전에 임의의 각도 세타로 던졌을 때의 수평 도달 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평 거리 또는 수평 도달 거리 같은 얘기로 통용이 되고 있죠. 수평 도달 거리 R은 세타로 쏴줬을 적에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문제는 이 수평 도달 거리 R이 어떻게 되어져야 최대가 되어지겠느냐, 즉 어떤 각도로 처음에 쏴줘야 수평 도달 거리가 가장 멀리 가겠느냐 그 말이죠. 수평 도달 거리 R이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이렇게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타가 얼마가 되어져야 R 값이 최대값이 되어질까? 이 사인 2세타가 1이 돼야 되죠. 사인 2세타가 1이 된다 그 말은 2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죠. 즉 말해서 사인 2세타는 1이 되어져야 이 값이 최대가 되어지는데, 사인 2세타가 1이 되려면 2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어져야 되고, 고로 세타는 4분의 파이, 즉 45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대충 우리 상식하고 맞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똑같은 속도로 쏴줬을 적에 각도를 만약에 90도로 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대로 반드시 가다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가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각도를 45도쯤 되게 쏴줘야 그나마 제일로 멀리 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45도로 쏴줬을 적에 제일로 멀리 가게 된 그 거리가 얼마? 바로 세타 대신에 45도 집어넣으면은 G분의 V0의 제곱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G분의 V0의 제곱이 가장 멀리 도달하는 그 거리가 되어지겠다. 몇 도로 쏴줬을 때? 45도로 쏴줬을 때. 그리고 네 번째 질문. 포탄의 이동 궤적을 XY 관계식으로 구하라. 포탄의 이동 궤적. 여러분들 보세요. X축, Y축 사이에 지금 제가 포탄의 이동 궤적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잖아요. 이 궤적을 이제 정확하게 수식으로 구해보라 그 말이야. 이때 그 이동 궤적을 탄도 방정식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포물선 방정식이라고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x와 y의 관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를 구하고 y를 구하고 그 관계를 서로 엮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뉴턴 운동 방정식에서 x는 시간 t로 표현이 되어지고 y도 시간 t로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x와 y에서 t를 소거를 해버리면은 x와 y만은 관계식으로 되어지겠죠.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고, 잘 모르겠다면 지금 들어보세요. 자, vx라는 것은 v0x라고 했죠. 이때 v0x가 v0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 그런데 vx라는 것은 dt분의 dx이기 때문에 양쪽에다 dt를 곱해주면은 dx는 v0 코사인 세타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t는 이코로 0일 때 위치좌표 x를 x0라고 놓고 t는 이코로 t일 때 위치좌표 x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을 정적분하면 x-x0, 우변을 정적분하면은 v0 코사인 세타 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x0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은 좌변 x는 x0 플러스 v0 코사인 세타 t 그렇게 되어지죠. 단 이때 x0는 뭐예요? 초기의 x좌표 위치이기 때문에 초기는 원점이었기 때문에 x0가 0가 되어지죠. 이러한 좌표계에서 한편 y는 시간 t에 따라서 y는 y0 플러스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인데 y0도 역시 원점이기 때문에 0이죠. 그리고 y는 v0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쪽 t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t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x와 y의 관계식이 나오겠지요. 고로 이 식으로부터 t라는 것은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v0y는 v0 사인 세타 그대로 적어주고 t라는 것은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적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g 그대로 적어주고 t 대신에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그대로 놓고 여기 작업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x와 y의 관계식이 나왔죠. 이것은 원점을 지나는 2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x의 제곱의 개수가 0보다 적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어지죠. 즉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v0의 초속도로 x축으로 세타만큼 기울어진 상태에서 쏴줬기 때문에 v0 벡터의 x방향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 y방향 성분은 v0 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최고점 도달 높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2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아까 여기서 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탄도 방정식이요. 이 탄도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조금 더 계산해 줘 봅시다. 자, 이것을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x가 있기 때문에 x를 앞에다 꺼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는 x는 이코로 0, x는 이코로 0, 또 이것이 0가 되어지는 x는 g분의 2v0의 제곱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왜? 이쪽이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그런데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사인 세타죠. 고로 여기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무엇이 탄도 방정식의 근이 x는 이코로 0 또는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탄도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x는 이코로 0이고 하나는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는 곧바로 뭐야? 수평 도달 거리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속도 v 벡터와 위치 r 벡터를 시간함수로 표현을 하라. 아까 우리가 x좌표, y좌표, z좌표 다 구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자, v 벡터라는 것은 vx의 x캡 플러스 vy의 y캡 플러스 vz의 z캡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vx라는 것은
V0 코사인 세타 그렇게 나왔죠. 아까 여기서 보다시피 Vx라는 것은 상수이고 V0x인데 이 V0x가 V0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죠. 즉 V0x는 V0 코사인 세타. Vy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그렇게 적어줬죠. 즉 속도 벡터를 완전하게 다 적어줬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위치 벡터는 X에 X캡 플러스 Y에 Y캡 플러스 Z에 Z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X라는 것은 V0 코사인 세타 T 그렇게 되어졌죠. 즉 말해서 X는 V0 코사인 세타 T 그렇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X는 V0 코사인 세타의 T, X캡 해놓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아까 또 여기서 했지요. Y좌표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Y0가 제로라고 했지요. 또 V0 Y는 V0 사인 세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V 벡터가 시각 T에서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 파이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참고로 T는 이코르 제로일 때 V 벡터가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뭐예요? 세타죠. 그런데 얘가 점점 포물선 운동을 함에 따라서 V 벡터의 각도가 점점 달라지겠죠. 예를 든다면은 최고점에서는 V 벡터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최고점에서 V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도는 뭐예요? 0도죠. 둘 다 평행하니까. 그리고 이쪽 지점에서 즉 땅에 떨어진 이 지점에서 속도 V 벡터의 방향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X축과 각도는 이것이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여기서 V 벡터라는 것은 Vx에 X캡 플러스 Vy에 Y캡 플러스 Vz에 Z캡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Vz는 제로라고 했죠. 즉 Z축 상으로는 움직이지 않아. 고로 이것은 제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수식에서 Vx의 X캡 플러스 Vy의 Y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즉 V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시간 T로 표현해 보라 그 말이죠. 고로 여기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V벡터가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은 Vx는 이것이 되어지고 Vy는 이것이 되어지겠죠. 이때 Vx는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X축과 이루는 V벡터의 각도는 이쪽 파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물론 t 이코로 제로일 때는 파이가 뭐예요? 세타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 수식으로부터 탄젠트 파이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탄젠트 파이는 이것분의 이것이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는 Vx분의 Vy 그렇게 되어지겠죠. Vx라는 것은 V0 코사인 세타이고 Vy라는 것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파이가 속도 V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되어지겠죠. 여기서 만약에 파이가 0보다 더 작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여기에서 보세요. 속도가 여기일 적에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뭐예요? 양수가 되어지죠. 최고점에서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뭐예요? 제로가 되어지죠. 근데 최고점을 넘어선 이 상태에 붙어서는 이게 속도 벡터 방향이고 이게 X 벡터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뭐야?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속도가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이 속도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도는 얘를 밑에다가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이게 파이가 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점 P점에서 속도 벡터 방향은 접선 방향인 이쪽 방향이 되어지겠죠. 한편 X축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 방향과 X축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것에 해당하는 각도지요. 다시 말해서 X축과 속도 벡터 방향 각도는 이 상태에서는 음수로 나온다 그 말이야. 고등학교 때 각도를 배울 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양각,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각,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탄젠트 파이를 계산을 했더니 이것이 음수가 나왔다 그 말은 속도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최고점을 지나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겠지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